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보를 정치의 제일 큰 주제로 삼아야겠죠. 국정의 제일 큰 주제로 삼아야겠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사대주의 정책을 쓰다가 보니까 안보는 명나라가 대신 해준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미군이 안보를 책임져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국방장관 이하가 좀 되면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려면은 정치에서 국정에서 이 안보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우리나라 요새 신문을 보면은 방송을 보면은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 안보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 나오느냐 하면 관심을 기울이는 순서에서는 아마 10번째 바깥에 나왔을 거예요. 1번에 들어가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한 15번째, 16번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취급을 하고, 그 대신에 그것보다도 사소한 것, 안보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사원박질을 하니까 이 국정이나 정치가 아주 왜소해져 보입니다. 이런 것을 사소한데 목숨 건다 그러죠. 사소한데 목숨 거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도 정치권에서의 싸움은 한국 이상으로 아주 치열하고 어떤 데는 아주 추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치는, 국회는 항상 안보 문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싸우고 하기 때문에 그 정치가 왜소해져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수상된 사람이라든지 국방장관 된 사람들은 태도 자체가 당당하고 의젓하고, 그래서 사람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거죠. 정치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거죠. 한국 정치는 조선조부터 제일 큰 주제를 잊어버렸습니다. 제일 큰 주제는 안보, 그 다음에 경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죠. 이 안보와 경제를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도덕론 또는 명분 싸움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이 정치가 실종되었다. 뭐 이런 것을 우리 김성만 장군님의 아주 피를 토하는 호소 같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의 제자리를 찾아줄 거냐. 그것이 바로 이 자주 국방 정신이 있는 나라냐 아니냐죠. 이 국방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주국방이라고 그러죠. 국방은 미국이 책임져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사대주의자가 될 거죠. 사대주의와 자주국방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전쟁을 결심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주제인 이 신라 삼국통일 전쟁 이후에는 스스로 전쟁을 결심해 본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이 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전쟁을 결심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숨을 걸고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한번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DNA와 한국의 DNA가 좀 달라요. 한국의 DNA는 아직도 자주국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상한 DNA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저렇게 못 살면서도 자기 체제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자주국방의 의지는 남한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북한 체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정치,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민, 자주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사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이게 혼이 빠진 존재니까 살찐 돼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국방으로 무장한 야민 늑대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많다. 정신력에서 이미 밀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통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남한 주도의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전쟁을 불사하고 일전 불사를 한다. 전쟁을 각오하고 통일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자주국방이라는 이 유전자가 우리 민족성 안에서 새로 생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일본에 갔습니다. 5월 6일에 일본 그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일본인 납치자 가족회 그리고 구출회 그리고 의원연맹 일본 국회 의원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납치자 조기 송환을 뭐 촉구하는 국민 대집회라는 데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2006년에도 참석을 하고 해서 자주 가는 편인데 2006년에 제가 거기서 연설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에 가면은 남한에서 정권이 바뀌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조금 더 떳떳한 입장에서 여기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면서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김현희 다우치 아이고 가족의 면담도 이루어지고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그동안에 남한 좌파 정부가 계속해서 이 기권 또는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약속을 3년 전에 약속을 지켰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딸이 중학교 다닐 때 납치됐던 어머니입니다. 요코다 메구미라는 니가다에 살던 중학교 학생이 납치가 됐어요. 13살 때 납치가 됐습니다. 최근 김현희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요코다 메구미라는 소녀가 자라서 1983년쯤 되면은 공작원한테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코다 메구미 양의 어머니가 70대는 분인데 아주 모습이 현모양처처럼 아주 그렇게 잘 늙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의 납치자 문제에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요코다 메구미 딸을 키울 때는 벌레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딸로 키웠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가파른 길을 나이 많은 사람이 짐을 들고 올라가는 것을 딸이 가서 거들어 주니까 그 노인이 사과를 하나 주더라. 그래 사과를 받아서 쫓아와서 어머니한테 이것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얼굴이 밝아지더랍니다. 그렇게 예쁘게 키운 딸이 어떻게 됐는지 공작원을 교육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원통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레도 죽이지 못하는 아이가 북한에서 대남 공작원을 양성하는 데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관이 되었다. 이게 무슨 꼴이냐 하는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말로 할 게 아니라 김정일이를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을 하자.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것이 2002년에 생겼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범죄냐? 첫째는 대학살, 제노사이드라는 학살에 대한 범죄. 두 번째는 전쟁 범죄. 그 다음에 반인류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의 기본적인 원칙을, 즉 생명의 존중이죠. 을 말살하는, 그것도 조직적으로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또는 현직 권력자라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수사를 하느냐 하면 제일 효과가 있는 게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누구를 딱 집어가지고 이 사람을 수사를 해달라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수단 대통령 바실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딱 걸렸어요. UN 안보리에서 수단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인종 청소를 했다. 인종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수십만 명을 쫓아내고 그 중에서 상당수가 학살당했다.
그래서 국제